(1963년 8월 9일에) 태어난 휘트니 휴스턴.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과연 누구일까? 남편 바비 브라운일까? 아니면 그의 가족들? 아니면 음반사? 1996년 한 인터뷰에서의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 그러나 난 그들을 모른다. 돈과 명성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에 떠밀려 살아가게 된다. 휘트니는 이 인터뷰에서 세계 팝의 여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자신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던 인터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녀의 부모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어머니는 시시 휴스턴으로 소울 가스펠 가수였습니다. 그래미상 수상 경력까지 보유하고 있는 실력 있는 보컬이었어요. 어머니의 재능을 휘트니가 타고나서였을까요? 어릴 때부터 교회 성가대로 활동하고 어머니와 함께 무대에 오르는 등 어릴 때부터 천부적인 소질을 발휘하였다고 합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시시 휴스턴은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졌고 결국에는 본인의 외도로 1991년경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이혼에 대한 반발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기 뜻대로 따라와줄 사람이라 생각해서였을까요? 그 당시 R&B의 제왕이고 아이콘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배드보이의 이미지를 가졌던 바비 브라운과 1992년 전격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는 세계 2차 대전에 미 육군으로 참전하였고 이후 공무원, 행정가로 살았으며 그 시절 도시 구획개발 사업 등을 맡는 등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받는 행정가였다고 합니다. 1960년대부터 공무원 생활과 가수인 아내의 매니저 역할을 함께 병행하였다고 합니다. 휘트니의 데뷔 앨범이 대성공을 거둔 직후 1986년 니피 인코퍼레이티드의 CEO가 돼서 딸의 거대한 자산과 커리어를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7년 휘트니와 아버지의 관계는 파경으로 가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자산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CEO 자리를 박탈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모두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들의 불화는 길게 가지 않았고요. 2000년 휘트니의 마약 사건이 발생하고 휘트니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아리스타 레코드사와 역사상 최대 규모의 1억 달러짜리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휘트니는 많은 자산을 가졌지만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기에 노예 계약의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 서명의 대가로 수천억 원의 현금을 선급금조로 받아서 경제적 위기를 넘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계약은 2012년 호텔방에서 쓸쓸히 생애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이제 남편 바비 브라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휘트니를 망가뜨린 것이 남편 바비 브라운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휘트니는 1989년 소울 트레인 뮤직 어워드 시상식장에서 R&B 가수인 바비 브라운과 처음 만났고 그와 3년간의 교제 후 1992년 7월 18일 전격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으로 휘트니도 바비도 모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2007년 법적으로 이혼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20년의 시간을 서로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면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직후 바비 브라운은 마약 중독자의 노숙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매니저였던 알리시아가 거두었고 휘트니가 사망한 2012년 둘은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스라에 3명의 아이를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비의 아내 알리시아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진 바비를 도와서 그가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엔 휘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지만, 현재 한화로 2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휘트니와 헤어지고 알리시아를 만나 평범한 뮤지션의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바비 때문에 휘트니가 망가졌다라고 하는 한간의 이야기보다는 휘트니의 운명이었고 휘트니의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1992년 휘트니와 바비는 모두 인생에서 최고의 정점을 향하는 때에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둘이 만나고 결혼한 때가 개해 대운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개해 대운을 타고 있었나요? 이 또한 둘이 어떤 우주의 서클상 만나야 할 인연이 만나진 것이라고 봐야겠죠. 불행한 인연을 피해갈 수도 있었는데 어찌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였는지, 운명의 장난이라 해두어야 할지 아니면 우주의 어떤 균형을 찾고자 함이어서였을지. 바비 브라운은 강한 상관의 기운을 써야 하는 20년이 시작되는 첫 해에 휘트니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결혼하고 초창기에는 바비가 휘트니를 많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베풀고 그녀에게 맞춰주려는 에너지로 쓰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주 구조상 강한 상관의 기운이 정관의 기운을 흐리니 휘트니와 결혼하고 바비의 이미지는 계속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휘트니와 결혼하고 바비 브라운은 휘트니를 망칠 남편, 천사와 악당의 만남, 아내의 성공을 질투하는 열등감 가득한 남편과 같은 이미지로 묘사되며 늘 그들의 사생활을 기자, 파파라치들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런 이미지 때문이었을까요? 휘트니는 2002년 보디가드 영화로 대박이 났고 세계의 디바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지만 그 그늘에 완전히 가려져 뮤지션으로서 앨범도 못 내고 타 아티스트의 곡에 피처링으로 참여하거나 과거 소속 그룹과의 일시적인 재결합 투어 정도의 활동밖에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휘트니의 경우는 강한 인성의 기운을 써야 하는 20년의 시기였습니다. 정인이 재극인이 되는 상황을 잘 넘겨야 하는 때였죠. 이때 인성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쓰지 못하면 자기 안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재물적 이슈로 자신의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부정적 현상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휘트니는 편관이 강하게 월주로 있기에 엄격한 자기 통제, 검열,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억눌린 자아, 자신이 책임지고 희생하고자 하는 내적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희생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휘트니도 사람이었기에 바비에게 지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요구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한 요구가 잘 표현이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현관은 때로 폭력적인 성향으로 발휘되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 초기 머라이 캐리, 셀린 디온 등 엄청난 신예 스타가 나타날 때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연예계 상황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휘트니 휴스턴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스트레스를 바비에게 풀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기사에 이런 말이 나 있었습니다. 휘트니가 바비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해주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나를 왜 아껴주지 않고 다른 여자를 바라보느냐? 와 같이 말이죠.
바비에게는 언어적 폭력,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헤데우는 바비가 자신을 밖으로 발산해야 하는 강한 에너지가 온 때라 음악적 활동으로 그 기운을 활용했다면 뮤지션으로 인기를 더욱 누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휘트니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휘트니의 남편, 휘트니를 망가뜨리는 남편의 이미지로 인해서 점점 자신이 설 자리가 줄어들게 되므로 바비는 어쩔 수 없이 그 에너지를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바비의 운과 휘트니의 운이 만나서 휘트니의 강압적이고 규율 중심적이며 자신의 가치관을 주입, 강요하는 성향과 자유분방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상관의 운을 가진 바비가 만났으니 둘의 불화는 당연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식상과 인성 둘 다 너무 과하게 되면 성적인 유희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인성이 퇴화한 경우는 섹스를 통한 사랑을 확인하고 채우려 하는 기질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식상이 퇴화하면 자신의 에너지를 섹스를 통하여 발산하려는 기질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관 퇴과인 바비와 인성 퇴과인 휘트니의 만남은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흐르기에 매우 쉬운 인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마약에 중독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이 두 사람은 개의 대운을 지나면서 마약에 완전히 중독되었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의 커리어는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상황도 매우 악화가 되었고요. 결혼한 지 10년 정도 지난 시점, 개의 대운의 마지막 해인 2001년, 휘트니는 마약 사건 무마와 파산 수준의 재정적 상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노예 계약에 가까운 계약을 음반사와 체결하게 됩니다. 제극인 명식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개의 대운 끝에 휘트니는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훗날 음반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마약으로 망가진 그녀를 알면서도 강제로 세계 투어 무대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그 계약은 휘트니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끌고 가게 되었다고 봅니다. 2001년 계약 이후 휘트니는 재기를 위해서 마약을 끊기 위한 노력을 3번이나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2007년 둘은 이혼을 했고요. 이혼 후 바비와 휘트니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휘트니가 더는 가수로서 재기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음반사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세계 투어를 강행하였고 휘트니의 이름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먹혔기에 캣은 오픈되자마자 전량 매진이 되었습니다. 2009년 12월에 시작하여 2010년 6월에 그 대상정이 끝이 납니다. 그 세계 투어로 그녀의 명성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무대에 오른 그녀는 술 취한 여자가 노래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을 만큼 목 상태, 정신, 건강 상태 모두가 엉망이었고 그런 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티켓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대 자본의 음반사가 돈을 위해 휘트니를 대중들에게 마지막으로 팔아먹은 세계 투어 행사 후 망가진 디바라는 대중의 비난으로 더 깊은 은둔과 마약에 의존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휘트니를 아끼며 사랑하는 이가 늘 곁에 있으면서 그녀를 지켜주었다면 배우와 영화 제작자로서 변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결국 약해진 몸과 마음으로 그녀는 2012년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죽고 음반사는 돈을 더 많이 벌었고 그녀가 남긴 큰 빚이 단 몇 달 만에 다 갚아지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반면 바비 브라운은 2007년 이후 현재의 아내 도움으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고 다시 뮤지션으로서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비의 사주에 아내가 기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평강공주처럼 바보 온달을 왕자로 만들어주는 아내를 늘 만날 수 있는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맺은 아내, 휘트니도 그에게는 평강공주 같은 아내였을 겁니다. 그러나 서로의 불운함이 겹쳐 파경으로 갔었던 것이고, 두 번째 맺은 아내는 마약에 중독된 노숙자이던 바비를 구제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준 귀인이니 바비 브라운은 참 아내복이 많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휘트니의 사주 팔자를 보며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평관격이며 재생관, 재극인의 구조를 가진 사주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개과천선시켜 주겠다며 인내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주라 하겠습니다. 편관격의 재생관, 재극인의 구조에서 가장 유의해야 되는 것은 살면서 돈 앞에서 자신의 인간성, 양심, 도덕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돈을 선택하면 삶이 나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흐름은 돈을 빌렸다가 그 돈으로 인해 매춘 행위를 하며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편관의 에너지도 강하기 때문에 한번 그 굴레에 들어가면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이 사람을 아주 강하게 끌어낸다면 그 굴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오기가 어렵고 타인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사주라고 하겠죠. 휘트니도 남편으로 인해서든 아버지, 가족으로 인한 것이든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예성 계약에 사인을 하게 되었고 그 음반사에 그렇게 빚을 지게 됨으로 인해서 10년 넘는 세월 동안 그 굴레에 속박되어서 자신의 생각, 아이디어, 꿈 등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마지막 순간 돈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저마다의 재능을 타고나기 때문에 직업적인 특성은 다르지만 사주팔자의 타고난 숙제, 미션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휘트니 휴스턴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2001년 그 계약을 하지 않고 그대로 파산하였다면 강제로라도 마약을 끊게 되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배우 휘트니로서의 삶이라도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인생사 세움치마 최윤이었습니다.